오늘은 개체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교과서에서 확인했던 개념을 한 번 더 다시 언급하고 가면은, 자, 개체군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 군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어요. 자, 개체군이 뭐냐면, 자,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이 모여 있는 거야.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룬 것을 우리는 개체군이라 그래요. 같은 종이 모인 거야. 같은 종. 자, 이런 같은 종들의 집단을 개체군이라 그러는데, 이 각각의 개체군들이 또 모이면 우리는 그걸 군집이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군집은 자, 일정한 지역에 한 종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개체군이 모였으니까 여러 개체군이 모여 생활하는 것을 군집이라 그러는데, 여기 적혀 있는 여러 개체군이란 말은 다른 말로 결국 여러 종이 모여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개체군이라는 거, 한 종의 집단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먼저 우리가 개체군의 밀도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개체군의 밀도.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 자, 그 종의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분의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종의 개체수로 밀도를 계산합니다. 같은 면적 안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살고 있는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밀도라는 거는 이제 고정된 값이 아니고 그 개체군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이 밀도라는 값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언제 오르냐? 자, 새로운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는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밀도가 증가하겠죠? 반대로 어떤 개체들이 사망에 이르면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밀도가 줄어들 거예요. 자, 또는 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의 집단이 여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데, 때로는 이 개체군에 해당하지 않던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이 이사를 올 수도 있어. 또는 이 개체군에 살던 애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걸 이입과 이출이라 그래요. 이입과 이출. 그래서 자, 이 개체군 내로 다른 지역에 있던 개체들이 들어오는 이입은 개체수를 증가시키니까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자, 이출은 이 지역에 있던 개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거니까 밀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밀도가 변한다. 그 내용,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그래프가 등장하는데, 자,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개체수. 시간의 흐름이 따라서 이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자, 우리가 쉽게 어떤 한 세포들의 세포 분열 또는 뭐 무성생식 이분법으로 분열하는 그런 뭐 세균들을 이야기해 보면, 이 세균들은 한 번 분열을 통해 개체수가 2배로 불죠. 또 이들이 분열을 통해 이분법을 통해 이제 번식을 하면 또 2배로 불고 또 2배로 불고, 이런 식으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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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로 계속해서 불어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들이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번식을 해 나간다면은 이 개체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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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요즘 여러분이 지수함수를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그릴까?
자, 2의 x승 그래프 이거 배우나? 그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저 이론일 뿐이야. 그래서 이론적 생장 곡선이라 그래요. 모양 때문에 자, J자형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자, 근데 이게 왜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냐? 자,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서식 공간이라든가 그들이 먹어야 되는 먹이가 부족하고, 또는 개체수가 늘어가면서 막 노폐물도 막 쌓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숫자가 무한히 늘어날 수 없게끔 환경의 벽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로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적당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실제 생장 곡선이라 그래요. 실제 생장 곡선이라 그러고, 자, 곡선의 모양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자, S자형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자형 곡선. 자, 그래서 지금 이론적인 생장 곡선과 자, 실제 생장 곡선 사이에는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 이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그거를 환경 저항이라 그래요. 환경 저항. 자, 환경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은 이렇게 J자형이 되지 못하고 S자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환경 저항의 예시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서식 공간이 부족해져. 개체수가 증가하면은. 그리고 또는 먹이가 부족해지기도 해요. 서식 공간도 부족하고 먹이도 부족하고 또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노폐물이 쌓이는 거야. 등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환경 저항 때문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은 이런 S자형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결국 이 개체수가 이제 정체되는 구간, 지금 여기죠. 여기를 요 지역의 환경 수용력이라 그래요. 아, 이 지역은 이 종을 이만큼만 수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자, 요 그래프 많이 나오니까 꼭 필기 잘 해놓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세 번째로 배우는 개념. 자,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자, 가로축은 상대 수명이고 세로축은 자, 생존 개체수의 비율을 이제 의미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어떤 개체들이 태어났을 때 뭐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얘네들이 자, 수명이 점점 이제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들어갈 때 처음에는 10,000마리 있었던 게 1살이 됐을 때는 몇 마리 남았는가, 2살이 되었을 때는 몇 마리가 남았는가, 또 10살, 20살, 40살, 50살, 100살 되었을 때는 몇 마리가 남았는지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로축이 이제 상대 수명이 되어 있는 건 종마다 수명이 다르잖아. 뭐 인간은 보통 이제 80세 정도는 사는데 강아지들은 뭐 15년, 16년 정도 사는데 그래프를 하나에 집어넣고 이제 절대 수명으로 해버리면 그 가로축이 다 뒤죽박죽이겠죠. 그래서 상대 수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뭐 100살까지 사는 생물이든 10살까지 사는 생물이든 그냥 비례로 이제 한 거니까 같은 그래프 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어떤 생물들은 자, 요런 식의 생존 곡성을 보여줘요. 자, 이런 생물들은 나이가 어린 초반 구간에 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생물이 자신의 수명까지 살다가 그 수명에 다다랐을 즈음 대부분이 죽는 그런 유형의 생장 곡선을 보이는데, 자, 이런 곡선을
일형 생장 곡선이라 그래요. 일형 생장 곡선. 자, 또 어떤 생물들은 자,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종의 개체 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좀 특이한 집단이 있어요. 그런 집단의 생장 곡선을 우리는 자, 이형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형 생장 곡선. 자, 그 다음. 자, 어떤 생물은 어린 시절에 대부분이 죽어. 어린 시절에 대부분이 죽고, 그 남은 개체들이 이제, 본인들의 수명까지 쭉 살아가는 그런 개체들이 있어요. 자, 요런 개체들을 우리는 삼형 생장 곡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자, 일형의 특징이 뭐냐? 일형은 초기 사망률이 낮아요. 자,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사람, 또는 뭐 대형 포유류. 자, 이런 생물들은 자식이 태어나면은 부모가 극진히 보살피는 이런 종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아. 적게 낳지만 극진히 보살펴서 어린 시절에 잘 죽지 않고 대부분이 자기의 이제 수명까지 살게 되는 그런 집단들이 일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이형. 이형이 좀 특이하지. 자, 이 집단은 자, 시간에 따른 사망률이 일정한 집단이야. 아, 좀 특이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왠지 한번 여러분이 논문 같은 거 좀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좀 죽으면서 개체 수가 같은 비율로 막 줄어드는 그런 집단. 자, 히드라 또는 뭐 다람쥐 또는 뭐 기러기 이런 생물들이 이형에 해당해요. 자, 삼형은 뭐냐?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가 뭐 굴이나 물고기들, 어류들. 우리 막 물고기나 또 우리 뭐 개구리 같은 거 보면은 알을 엄청 많이 낳지? 그래서 알이 처음에는 많이 까지고 뭐 개구리 같은 경우 엄청 많은 올챙이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개구리가 되는 건 굉장히 극소수야. 이런 애들은 초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엄청 많은 새끼를 낳는 거야. 그 중에 하나라도 살아라. 이런 마음인 거지. 자, 그래서 요거 개체군의 생장 곡선도 공부를 해두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약간의 암기도 요구를 해. 그래서 생물 종들을 막 1, 2, 3, 4, 5번에 집어넣고 이 생물종이 1형인지 2형인지 3형인지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요런 예시들도 좀 같이 외워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개념. 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 이건 많이 봤을 거야. 이게 뭐냐면, 자, 그 개체군의 집단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눠. 자, 현재 자식을 낳고 있는 그런 나이대에 있는 집단을 생식 연령층이라 그러고, 아직 어린아이들, 이 생식 연령층에 도달하지 못한 집단을 생식 전 연령층, 그리고 생식 연령층을 지나 이제 노년에 이른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는 집단을 생식 후 연령층이라 그래요. 자, 요렇게 이제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자, 이 집단이 각각의 이제 연령층에 해당하는 개체 수가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이 피라미드가 정해지는데, 자, 어떤 집단은 요런 식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 어떤 집단은 요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좀 좁네. 자, 어떤 집단은 자, 요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자, 하나씩 보면, 자, 첫 번째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아이들이 생식 연령층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 수많은 아이들이 또 자녀를 낳을 거기 때문에 인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피라미드예요. 자, 이런 피라미드를 자, 발전형이라 그럽니다. 발전형.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두 번째 있는 피라미드는 자, 현재 생식 연령층과 앞으로 생식 연령층이 될 어린아이들의 수가 비슷한, 그래서 현재 인구수나 다음 세대의 인구수나 별 차이가 없는 요런 피라미드는 자, 안정형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는 현재 자녀를 낳는 세대보다 앞으로 자녀를 낳을 세대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예시야. 그래서 이 집단은 다음 세대가 되면은 인구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여기를 자, 쇠퇴형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별로 안 어렵지? 딱 보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집단의 개체수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막 전에 배웠던 유전이나 뭐 인체 방어작용에 비하면 엄청 쉬운 내용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교과서 161페이지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자, 개체군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자를 예시로 들었네. 혼자 사냥하기 힘드니까 여러 마리가 함께 힘을 합쳐 살고 있다. 개체군을 형성한 거죠. 펭귄들도 황제 펭귄은 뭐 암컷이 먹이 찾으러 나가면 수컷들이 또 모여서 어린 새끼들을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생물들은 같은 종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배웠던 내용 개체군의 밀도 나왔죠? 자, 그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면적 또는 공간 분의 분자에는 개체수가 옵니다. 면적분의 개체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보통 그 종이 살고 있는 면적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체수에 따라서 거의 밀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자, 그 개체수는 출생과 사망, 이입과 이출에 의해서 조절된다. 또한 그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들도 비생물적인 요인, 뭐 빛이라든가 그들의 공간 온도 또는 질병의 발생, 또 다른 생물들의 기생, 또 잡아먹히는 것 등등 또 다른 생물적 요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겠죠? 막 잡아먹히고 그러면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여기는 개체군의 밀도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장. 자, 162쪽 가보면 개체군의 생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개체군의 생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생장 곡선이라 그래요. 방금 배웠던 그림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J자형 모양으로 성장을 할 텐데 환경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실제 곡선은 S자형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 이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가 환경 수용력으로 불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환경 저항에 해당하는 것들 예시들 먹이 감소, 뭐 서식 공간의 부족, 질병의 발생, 포식자에 의한 공격, 산소 부족 이런 것들이 모두 환경 저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읽어보면 설명했던 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보면은 자, 개체군이 생장하거나 감소하기도 한다. 이거는 뭐 환경 조건에 영향받기도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 뭐 먹이, 서식 공간, 질병, 포식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았다면 제2자형으로 생장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했던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창의력 키우기. 자,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떤 나무들을 심을 때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그 나무들이 굵기도 가늘어지고 아랫부분의 가지들은 마르기도 한대. 왜 그럴까? 방금 배웠던 내용이랑 연계해가지고 한번 스스로 좀 답을 구해 봅시다. 자, 이제 그 다음 장. 자, 그 다다음 장이구나.
자, 그 다다음 장 164쪽을 보면은 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 나옵니다. 자,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살아남았는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요. 그런 생존 곡선인데 여기 코끼리나 돌사냥처럼 대형 포유류들을 지금 예로 들었어요. 자, 적은 수의 개체를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낮고 왜 낮냐면 부모가 자식을 극진히 보호하는 거야. 잘 키우려고 하고. 그래서 자, 수명이 길어 대부분 성체로 성장하는 그래서 개체 수가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후기에 급격히 줄어드는 일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히드라. 이렇게 생긴 생물이에요. 히드라. 히드라나 기러기 같은 경우는 출생 이후 개체 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대요. 이런 걸 이형이라 그래, 이형. 자, 그리고 굴이나 어류나 뭐 개구리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의 알을 낳지만 초기 사망률은 높고 성체가 된 일부가 이제 살아남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 생장 곡선도 있습니다. 필기했던 예시들 꼭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 교과서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개구리야, 개구리. 개구리 무리가 알에서 깨어서 수명이 닿을 때까지의 상대적인 생존율과 생존율을 나타낸 거래. 자, 0일차. 막 태어났을 때는 100% 살아있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그 중에 1.5%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개체들이 살다가 또 일부는 계속 죽네.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한 100일 정도 지나면 다 죽나? 수명이 100일밖에 안 되나? 뭐 상대 수명이겠지. 그지? 0에서 100%까지. 그래서 자, 개구리 같은 경우도 초반 7일 동안 대부분이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사명 생장 곡선이 나오겠죠? 왜 그럴까? 왜 개구리는 초반에 이렇게 많이 죽을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거는. 한번 토의해 보자고 하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야, 그리고 이런 거 선생님이 예시를 주면은 한번 너희들이 찾아봐봐. 왜 개구리는 곡선이 이럴까? 히드라나 기러기는 왜 일정하게 죽을까? 이런 자료들 찾아봐가지고 교과서에 없잖아. 그런 거 좀 정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그러면은 적어주겠지. 그리고 또 내가 대학교 가야 되는데 또 나중에 직장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남들 앞에 서야 되는 직장이야.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과를 진학할 거니까 나의 그런 뭐 발표력이라든가 남들 앞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있으면 좋잖아. 그러면 이런 거 조사해 온 거 친구들한테 발표할 시간 달라고 해. 그럼 선생님 수업 한 10분쯤 일찍 끝내주고 그런 시간에 하면 되잖아. 그럼 나는 이 학생이 이런 걸 조사해 와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도 했다. 이런 내용들 적어주면은 너희 나중에 뭐 자소서 쓸 때도 그런 경험들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거 토의해보자. 이야기해보자. 이런 것들 한번 좀 해봐. 생기부 적으면 너희가 좋지. 뭐 나야 귀찮지. 적어주면 얼마나 힘들겠냐. 좀 합시다. 이런 거. 자, 그리고 마지막 165쪽에 있는 거. 자, 개체군의 연령 분포 피라미드다. 자, 개체군의 연령별 개체수의 비율을 차례로 쌓아 올린 이거를 연령 피라미드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 했던 거 뭐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 여기 그림이 나와 있고 설명 나와 있죠. 자, 발전형은 생식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집단이고, 자, 안정형은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의 개체수가 비슷하니까 개체군 크기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집단입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해당하는 지금 쇠퇴형, 자, 생식 전 연령층이 너무 적어 지금. 그래서 앞으로 개체군 크기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연령 분포 나오고 있죠. 85년만 해도 나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점점 생식 전 연령층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자,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해보면 되잖아. 이런 것들 너희들이 예상되는 자료 찾아보고 예상되는 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은 얼마나 좋은 자료가 돼.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하면은 개체군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들을 배운 거고, 자, 다음 시간에는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 같은 종에 해당하는 집단들끼리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서로 다른 종끼리는 어떤 영향들을 주고받으면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나고 좋지? 그치만 그만큼 남는 시간에 이런 자료들 조사해보고 제출하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기부를 좀 채우도록 합시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너희가 지금은 나 종합 안 쓸 거야 해도 교과 전형으로는 갈 대학이 없을 수도 있거든. 종합을 볼 수도 있는 거야. 준비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